안녕하세요. 라이트스케이프 초급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스에서 라이트스케이프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맥스를 보시면 저번 시간까지 작업했던 이 작업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하고 맥스로 불러와서 폴리로 변환을 하고 버텍스를 다 웰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매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맥스에서 하는 작업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라이트스케이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맥스 파일이 아니라 라이트스케이프 파일로 내보내야 됩니다. 자,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 익스포트 내보내는 거죠. 익스포트를 누르고 파일 형식에서 라이트스케이프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이트스케이프 준비 파일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스케이프 준비 파일을 솔루션을 하면 솔루션 파일이 돼서 확장자가 S로 붙게 되죠. 자, 지금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라이트스케이프로 내보내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탭이 제너럴, 라이트, 애니메이션, 데이라이트, 윈도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설정은 여기 제너럴하고 윈도우즈 여기 두 가지로 다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라이트나 애니메이션, 데이라이트는 거의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제너럴부터 보시면 이 지금 모델링 된 곳의 유닛이 밀리미터로 돼 있죠. 그리고 내보낼 때 여기 entire, since 그리고 selected object라고 돼 있죠. selected object로 하면 이거 임포트 해서 이 화면이 나오기 전에 선택해 놨던,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한 그런 객체들만 나가게 되고요. 전체 씬을 하면 뭐가 선택되었던 상관없이 전체 모델링 파일 전체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팩터는 이게 지금 모델 사이즈가 6000 곱하기 1000 곱하기 3550으로 돼 있죠. 이거를 만약에 스케일 팩터를 2로 하면 이게 2배가 돼서 12000, 2만 그리고 뭐 한 7000 좀 넘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 자체를 이 모델 사이즈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설계된 대로의 치수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 스케일 팩터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그 유닛은 똑바로 이렇게 보시고 하실 테니까 스케일 팩터는 그냥 1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록 크리에이션이 있고 레이어 크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자, 여기 이 버튼이 있는데 이게 레이어 버튼이고 이게 재질, 블록, 조명 이렇게 4가지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는데 레이어 그리고 블록 이거를 생성하는 방법을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블록 크리에이션, 레이어 크리에이션. 블록을 뭘 기준으로 블록을 만들 것이냐, 그룹핑 되어 있는 걸로 할 것이냐, 오브젝트별로 할 것이냐, 전체를 하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만들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그냥 그룹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룹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하셔도 되고요, 머티리얼로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오브젝트로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그리고 이쪽에 보면 랭스 톨러런스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맥스에서 지금 이전 강좌에서 웰드를 버텍스를 웰드 시킬 때 거기 스레솔 값이 0.1로 돼 있었죠. 그거랑 같은 의미로서 이 0.1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 버텍스들을 모두 합쳐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제대로 모델링 된 것일지라도 버텍스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 값은 0.1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면을 분할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애니쿼드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on't allow lightscape to change geometry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지오메트리를 바꾸기
위한 라이트스케이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임의로 면을 쪼개지 않게끔 해주는 설정인데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를 예전에는 체크를 하고 넘겨서 작업을 했는데 라이트스케이프가 자기에 알맞게 면을 분할하게끔 해주지 않으면 조명을 설치하고 그리고 뭐 빛이 들어와서 면 분할이 될 때 약간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텍스처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매핑이 돼 있죠. 전 시간에 매핑한 데이터를 이걸 클릭하면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맵이 안 따라오고요. 그리고 릴레이티브 텍스처 패스 이걸 선택하면 맥스에서 이곳저곳에 디렉토리에 있는 텍스처 파일을 쓰게 되는데 그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패스죠.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라스에서 열어도 맵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텍스처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에버리지 텍스처 컬러라고 있는데 이거는 라이트스케이프 재질에서 이 텍스처 맵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텍스처 에버리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그 평균 색상 값을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잡게 되는데요. 그거를 여기서 누르지 않고 여기서 체크를 해주면 여기서 아까 그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렇게 그런 효과를 내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보낼 때는 딱 지금 이 설정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라이트나 뭐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데이라이 윈도우가 있는데 윈도우는 라이트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맥스에서 모델링을 한 후에 지금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유리 재질로 하기 위해서 윙글라스라고 이름을 짓고 재질을 저번 시간에 입혔는데요. 이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접하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뭐 주경을 만들 경우에는요. 근데 라이트스케이프에서는 그 외부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유리창들은 라스에서 윈도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만약에 이제 공간에 문이 달려있는데 문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그 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오프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문이 열려있어도 그 열려있는 부분을 면으로 막은 다음에 그 면 자체를 오프닝으로 설정을 하면 그쪽 안으로 빛이 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설정을 해주지 않고 여기서 해주려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윈도우 항목에 재질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윙글라스는 다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들어오는 유리가 여러 개 있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셀렉트 넌을 하면 다 해제가 되고요. 그 오프닝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잡아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익스포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왔죠. 좀 전에 그 맥스에서 내보냈던 그 파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색상만 있죠. 텍스처가 들어와 있지 않죠. 여기 텍스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누르시면 지금 이쪽에 좀 전에 텍스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텍스처 이름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스에서 매핑한 대로 딱 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레이어 크리에이션에 설정했던 거하고 블록 크리에이션에 설정했던 대로 레이어하고 블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오프가 되거든요. 이 오프 숨겨지죠. 더블 클릭하면 또 온이 됩니다. 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워, 월, 그리고
유리 부분. 그리고 이 재질들도 매핑했던 대로 그대로 들어왔죠. 맥스에서. 이것도 수정을 하려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로어를 보면 이거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처 탭을 클릭을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어떤 JPG 파일이 쓰였나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색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텍스처 에버리지 아까 그 선택하는 그 항목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시면 예, 이 에버리지 텍스처 컬러 이거를 선택해주면 예, 이걸 이렇게 누른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뭐 라스에서 설정하는 자세한 사항들은 예,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까지 이제 작업이 되면 맥스에서 라스로 다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해 두실 게 있는데 스케치업에서 컴포넌트나 그룹은 맥스에서 들어올 때 블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블럭들을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지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지워버리는 이유는 그 블록은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맥스에서 인스턴스는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 인스턴스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이거 폴리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고 무브 툴을 찍고요. 맥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딱 띄면 클론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스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개를 카피할 건지 선택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움직였던 그 방향대로 멀티 카피가 되고요. 두 개를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카피가 됐죠. 이게 인스턴스가 됩니다. 인스턴스라는 게 말이 이제 인스턴스고 스케치업에서 생각을 하시면 컴포넌트랑 똑같습니다. 컴포넌트 하나를 수정하면 같은 이름의 컴포넌트는 다 바뀌죠. 이것도 그거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면을 잡아서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늘리면 이것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같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스턴스가 왜 필요하냐면 조명 같은 경우 이제 조명체를 특별히 만들어서 위에 배치하거나 그럴 경우에 꼭 맥스에서 인스턴스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모델링은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넘어오거나 맥스에서 만들거나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똑같은 제품들이 이렇게 천장에다 박히든지 그리고 측면에다가 간접 조명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는데요. 그 똑같은 조명들은 인스턴스로 해서 라이트스케이프로 넘겨야 한꺼번에 조명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스턴스를 꼭 써야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조명을 만든다고 하고요. 이거 만드는 거는 그냥 스케치업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맥스에서 또 모델링하는 방법까지 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지금 면이 생성됐는데 아이솔레이트 Alt Q를 눌러서 이것만 보이도록 지금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베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이런 조명체를 만드는 거는 지금 보신 대로 맥스가 훨씬 편합니다. 뭐 스케치업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확실히 이런 모델링들은 맥스가 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바람직한 방법은 그 외부 공간이나 아니면 뭐 건물 그런 것들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하는 게 빠르고요. 그리고 좀 곡면체라든지 복잡한 모양을 가진 그런 객체들은 맥스에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뭐 맥스에서 모델링을 못하고 스케치업에서만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맥스 모델링 방법까지 다 배우시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를 다 능숙하게 쓰시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요. 자기가 이제 필요한 딱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나를 능숙하게 다루는 게 두 개를 어설프게 다루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맥스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 따로 모아서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명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맥스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카피해서 할 건데요. 인스턴스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요, 이쪽에 자물쇠 모양이 켜지죠?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이 자물쇠가 활성화가 되면 다른 것들은 클릭을 해도 클릭이 안 되죠. 그래서 딱 이 객체만 움직이도록 락을 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스케치업 5에 락 기능이 생겼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그냥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됐죠. 자, 이거를 아까 제가 그 익스포트 옵션에 셀렉티드를 선택을 하면 선택된 것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조명 3개만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여기서 해도 되고요. 여기서 해도 되고요.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익스포트해서 여기서 이걸 선택해줘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OK를 하고 바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이걸 머지 기능으로 합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머지를 하고요. 여기 라이트 카피라고 보이시죠? 열기를 딱 하면 아까 그 자리로 딱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블록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블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은 건데도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객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라이트스케이프에서.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건데 조명으로 변환을 해서 쓰거든요. 디파인 에즈 루미네어로. 이거를 조명으로 변환을 시켜도 이렇게 딱 선택해주는 하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지금 빨갛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조명인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조명으로 변환을 해서 쓰게 되면 작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조명이 거의 뭐 10개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 10개를 다 일일이 이렇게 뭐 조명체로 변환을 하고 다 설정값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인스턴스로 내보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건 지우고요. 다시 인스턴스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LP 파일 선택을 하고요. 요 선택된 오브젝트들만 내보내야 되죠. 다시 여기 선택을 이렇게 3개만 하고요. 여기서 머지로 합쳐버리겠습니다. 조명만. 자, 이게 합친 상태인데요. 자, 아까랑 다른 게 보시면 블록이 이렇게 하나만 들어와 있죠. 아까는 라이트 00, 01, 02 이렇게 3개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블록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객체는 3개지만 쿼리 툴로 이렇게 찍어보면 요거 라이트 0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객체입니다. 이게 반복돼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그 스케치업에서 컴포넌트랑 똑같은 거죠. 맥스에서는 인스턴스고 그게 또 라이트스케이프로 오면 블록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하나만 요걸 또 잡아서 조명체를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OK 버튼을 누르고요. 자, 조명만 전체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3개가 동시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같은 조명들은 이렇게 인스턴스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져온 다음에 조명체로 변환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서 조명체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뭐 교회 의자들이 반복돼서 사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스케치업에서 하나만 만들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맥스에서 이렇게 카피 형식으로 배치를 하시고 인스턴스로 내보내서 라이트스케이프로 불러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맥스에서 라이트스케이프로 가는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라이트스케이프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